죽기 전 꼭 읽어야 할 책도 서유 양노트.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나는 삶을 깊이 살아보고 싶었다. 인생의 정수만을 마주하고 싶었다. 스마트폰과 화면에서 잠시 벗어나 176년 전 한 사람이 먼저 걸었던 단순한 삶으로의 여정. 왜 지금 월든인가? 우리는 하루 평균 수백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눈을 뜨자마자 화면부터 확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점점 흐릿해진다. 이 역사를 176년 전에 이미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 있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다. 184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소로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지은 오두막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후 2년 2개월 2일 동안 스스로 밭을 일구고 나무를 패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정리해 1854년 발표한 책이 바로 월든이다. 이 책이 버킷리스트 도서로 꾸준히 꼽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문명과 편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소로가 던진 질문, 나는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따라 사는가라는 질문이 조금도 낡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 책을 펼치는 행위 자체가 소로가 권했던 삶의 태도와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경험일지도 모른다. 저자 소개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출생, 하버드 대학교 졸업. 랄프 waldo 에머슨과 교류하며 초월주의, 트랜스센덴탈리즘 사상에 몸담았고 자연 속 개인의 직관과 자립을 삶으로 실천했다.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고 하룻밤 투옥된 경험은 에세이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졌으며 훗날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오두막을 짓기까지 경제라는 질문. 책의 첫 장이자 가장 긴 장인 경제에서 소로는 파격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식량, 주거, 의복, 연료 4가지로 좁히고 그 이상을 좇는 노동과 소유가 오히려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를 관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한다. 오두막을 짓는 데 든 목재, 못유리창 비용까지 항목별로 낱낱이 기록하며 총 28달러 12.5센트로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었다고 밝힌다. 콩밭을 일궈번 돈과 생활비를 대조하는 가계부까지 공개하는 대목은 이 책이 막연한 낭만이 아니라 철저히 실증적인 실험 보고서임을 보여준다. 소로가 겨냥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발적 가난이다. 그는 화려한 옷, 큰 집, 남들 따라가는 여행과 형식적 교육에 매달리는 동시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대다수 사람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겉으로는 멀쩡히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 물어본 적 없는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문장이다. 숲에서 보낸 사계절 관찰하는 삶. 오두막이 완성된 뒤 소로의 하루는 단순해진다. 오전에는 콩밭을 돌보고 오후와 저녁은 사색과 독서, 산책에 온전히 내어준다. 그는 이 리듬을 내가 산 곳,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장에서 이렇게 요약한다. 나는 삶을 깊이 살아보고 싶어서, 인생의 정수만을 마주하고 싶어서, 삶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어서 숲으로 갔다. 소로는 완전한 은둔자는 아니었다. 월든 호수 옆으로는 피츠버그 철도가 지나며 산업 문명의 소음을 실어 날랐고 그는 이를 통해 기술이 인간의 시간 감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성찰한다. 마을에는 자주 나가 친구들을 만났고 캐나다 출신 나무꾼 알렉 테리엔 같은 소박하지만 정직한 이웃과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한 번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하룻밤 투옥되기도 했다. 책의 절반 가까이는 동식물 관찰에 할애된다. 붉은 개미와 검은 개미의 전쟁을 지켜보며 인간의 전쟁을 떠올리고 대강우리가 그와 벌이는 숨바꼭질에서 자연의 유의를 읽는다. 겨울이 오면 벽에 회반죽을 바르고 호수의 얼음 두께를 재고 바닥 깊이를 직접 측량해 월든 호수는 바닥이 없다는 마을의 오랜 속설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이런 관찰은 단순한 자연 기록이 아니라 매 순간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은유로 전환되는 소로 특유의 사유 방식을 보여준다. 소로가 남긴 핵심 사상. 단순함. 소로가 가장 강조한 가치다. 원문 그대로는 심플러파이이며
그는 불필요한 소유와 일정을 줄일수록 오히려 삶이 넓어진다고 보았다. 물건과 관계를 늘리는 대신 덜어내는 뺄셈의 태도다. 자립.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유행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법칙을 따르라는 것이다. 소로는 각자 자기 안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라고 권한다. 이는 스승 에머슨의 사상과 맞닿아 있지만 소로는 이를 실제 삶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진보에 대한 회의. 철도와 전신 같은 새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믿지만 소로는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현상을 경계했다. 더 빨리, 더 많이 연결되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은 아니라는 그의 통찰은 알림과 피드의 시간을 내주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계절의 순환과 부활. 책은 여름에 시작해 가을, 겨울을 지나 봄으로 끝난다. 얼어붙은 호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는 봄의 장면은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인간 내면도 얼마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읽힌다.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것. 소로는 1847년 9월 2년여의 실험을 마치고 숲을 떠나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을 떠난 것은 숲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그만큼 많았던 것처럼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월든에서의 삶을 영원한 도피처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하나의 실험으로 다뤘다. 이 책이 특별히 지금 다시 읽힐 이유가 있다면 소로가 맞섰던 대상이 오늘날의 스마트 기기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철도와 전신이라는 연결의 신기술 앞에서 우리는 메인주와 텍사스가 전신으로 연결되기를 서두르지만 정작 메인과 텍사스가 나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문장을 오늘의 SNS 피드와 끊임없는 알림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책을 덮을 때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해서 이 물건을, 이 화면을, 이 일정을 붙들고 있는가? 소로의 답은 명확하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덜 복잡해지고 고독은 외롭지 않게 되며 가난도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약함도 나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화면을 잠시 덮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그가 말한 깨어있는 삶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나는 숲으로 갔다.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고 삶이 가르쳐야 할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었으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